제가 좀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한 20년 그러다 보니까 좀 깨우침을 얻었어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거 맞아. 당연히 쓰는 줄 알아. 맞아. 정재영은 늘 쓰는 사람이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친구들 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쓰고요. 맞아. 그리고 3번 이상 만났는데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 안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 소비가 여자한테 배워야 돼요. 좀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절대 빈대는 만나면 안 됩니다. 맞아. 빈대는 스스로 도태되게 놔둬야 돼요. 자꾸 그들한테 먹이를 주면 또 남에게 해를 끼쳐요. 그게 제 지론이에요. 야. 분들이 아내의 소비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거 하나씩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하게 그리고 타인의 손을 빌려서 가꾸려고 하는 게 솔직히 싫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네일샵. 예, 그러니까 네일샵에 가서 막 큐빅 바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 일주일 넘게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기야 나 없어. 자기야 나 없어. 자기야 나 없어. 그리고 솔직히 깨알, 네일 케어 깨알, 받는 깨알. 거는 그런 대로 넘어간다 치는데 페디큐어 하는 사람. 발가락의 발톱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거를 꾸민다고 하는 게 전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앉아서 거기서 이거 칠하는 동안에 수다 떨고 이러고 있는 사람의 얘는 도대체 이 시간 동안을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 돈을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정말 남아도는 시간과 자기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층이거든요. 쪼개서 가는데. 네, 근데 진짜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일샵. 아니 네일샵 참- 예전에는 네. 왜 새끼 보면 네. 여자 곁털까지도 미모로 쳐줬잖아요. 요즘은 깨끗한 손발톱까지 이게 기본이 돼버렸어요. 아니 손발톱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깨끗이 할 수 있고 집에서 그냥- 하면 아니, 4시간 걸려요. 4시간 혼자 하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르지 마. 매니큐어 바르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여기다 무슨 큐빅 받고 뭘 하고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봤는데 이거 일주일에 못 가고 어린애들이 그만 만나세요.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은 큐빅 못 발라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평생을 이제 음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손이 늘 물에 닿아서 그렇죠. 늘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 그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제가 좀 좋은 마음일 때는 아, 내 손이 참 사는 동안 애쓰고 살았어라는 굉장히 흐뭇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는 게 조금 어렵고 조금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 빨간 손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얼마 큰데 크게 되지 않는 돈으로 제 손에다 치장을 해준다면 그게 제가 조금 보상받는다고 할까요? 순간에 대접받는다라는 게 깝깝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우라통이 생기는 프로그램. 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분들이 돈 쓰는 거는 논리적으로 막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돈이 얼마 안 드느니 여기서 뭐 행복감을 느끼느니 어떠한 거를 얘기를 해도 다 빠져나가요. 백으로 왜 사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맨날 사냐 뭐 2년에 한 번씩 산다. 옷을 왜 자주 입으냐 그러면 뭐 나한테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냐 그래놓고 남자들이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원래 당연하게 남자분들이 여기서 뭐 그 취미생활로 아까 뭐 차에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차를 아끼기 때문에 세차 같은 걸 안 하고 자기가 다 닦는단 말이에요. 차 관리를 많이 해. 1년 쓸 거 2년 쓰고 2년 쓸 거 3년 쓴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골프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남자들이 바꾸느냐. 나보다 키도 쬐깐한 것이 그냥 나보다 거리가 더 많이 나가봐. 채 좋은 걸로. 그럼 남자 거기서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 같은 조건에서 차 갖고 내가 밀린다고 그러면은 내가 찌그러지겠는데 제가 채로 나한테 진짜 게임도 안 되는 애가 10m를 당한다. 그럼 나는 진짜 빚을 내더라도 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이지가 않고 얘네들이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어쨌든 남편의 과소비 여자분들. 아, 그건 아니라니까. 그때 나 쓴다니까. 남자 편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가계 부채가. 슬슬 열이 막 올라오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다음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남자는 자동차에 취미에 여성분들도 자신의 꾸미는 데를 써가지고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11월 현재 지난 11월 937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한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분이 10억 이상의 자산가만 부자들만 상대하는 금융계의 마이더스.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다스. 네. 자, 류정아 팀장님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빚 갚는 것보다 적금을 먼저 들어야 한다? 빚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자를 갚는 게 저축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이 이자를 갚으면서 오히려 안도하면서 생활이 방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자를 갚고 대출을 상환을 하더라도 모으는 돈은 따로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살 때 그 담보대출을 끼고 사시게 되니까 대부분은 다 담보대출을 이제 다 가지고 계신데 지금같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럴 때는 원래는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냐면 내가 이자 열심히 갚고 20년 거치 이제 만기되면 상환이니까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원금은 갚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집을 사세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뭐 더더군다나 뭐 깡통주택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정 경제를 꾸려 가실 때 모으는 돈에 대한 계획을 먼저 꼭 세우셔야 됩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뭐 신혼부부도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친구들 다 언니 이자 내는 게 저축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소비는요. 연봉이 3천이건 3천일 때 하고 5천일 때 하고 1억일 때 하고 보면은 1억의 돈을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축을 습관화하자. 그런 말씀을 김태 원장님은 본인이 쭉 관리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목돈 만드는 재테크 방법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실속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회 때 항상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IMF 때 확장하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확장을 해요. 제가 확장을 하면 세계적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제발. 예, 그래서 확장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해봐서 저도 이제 대출을 갚고 있는데 빚은 참 무서운 게 일요일도 쉬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빚을 갚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저도 좀 성격이 낙천적이고 집사람도 원래 안 그래도 저랑 살면서 낙천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긴장감을 좀 갖고 사는 게 좋아서 저는 적금을 한다는 거에 공감을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졸라매면 마른 수건에서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졸라매는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둑판에 네. 검은 돌 하나 놓으면 검은 게 이긴 거예요. 네. 흰 돌 하나 놓으면 하나씩 있으니까 비군 거예요. 네. 다시 검은 돌 놓으면 검은 돌이 이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만 하면 말이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좀 더 맞는 게 있고 덜 맞는 게 있는데 네. 빚은 아무리 좋아도 무서운 겁니다. 아. 가능한 한 지금 우리 유정아 관리하신 분 말씀이 맞아도 빚을 무섭게 앓으세요. 절대 은행이 우리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빚 무서운 줄 아시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잘 안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망하냐? 간단합니다. 음식을 먹는 모든 동물 중에 과식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은 밥을 먹다가 스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요. 병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왜 사람이 병원을 가게 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만 먹어야 될 때 먹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욕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딱 두고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아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사야 할 일이 아니고 투자할 일이 아니다는 걸 안다고요 본인이. 그때 멈추면 되는데 그때 넘어가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망하는 배우에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라고 안 하고 지금 옆에서 괴로워하면 욕심이라고 안 하고 지금 가슴을 부여잡는 과투자라고 그러죠. 과투자. 과투자. 그 과가 바로 욕심이거든요. 운전 그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설령 접촉사고 나도 괜찮아요. 다만 콱 죽는 사고는 과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고깃집에 했는데 광우병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 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적이 없어. 했는데 광우병이 왔다고? 광우병 와서 소고기집을 했는데 소고기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아니, 근데- 돼지로 바꿨더니 돼지 콜레라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근데 뭐 욕심 부린 거냐고요. 근데 봐봐요. 문제가 정말. 그러면 모든 소고기집이 다 망해야 되는데 왜 다른 집은 다 괜찮냐는 거죠.
모든 소고기집이 광우병 와서 다 망해야 되는데 괜찮은 것은 그 집은 네. 벌어놨던 게 있으니까 하고 나는 차린지 한 달 만에 왔다니까요, 그게. 한 달 만에. 그 집은 벌어놓은 게 씨, 있었고. 지금, 예. 그 막판에 내가 닭으로 또 바꿔. 근데 장경정 목사님- 까지 왜 오냐고요. 지금 장경정 목사님 박수 받을 얘기를 양홍경 씨가 자기 얘기로. 나 욕심을 부린 적이 이경규 없어요. 원장님이. 목사님 얘기도 맞지만 욕심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욕심이 하나. 모든 사업이 망하는 판단 실수. 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다 망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망합니다. 판단이 틀린 게 제일 커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광우병이 오는 걸 모르고 판단한 건 이 판단이 잘못이에요. 저도 IMF가 올 줄 모르고 확장한 게 잘못이고 또 자기 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올 줄 모르고 모르고 한 확장을 거예요. 하고. 10년 참았더니 또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판단에 의한 실수로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와이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왜 했어?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안 망하는 길을 가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좀 이해해 줬습니다. 그렇게 예, 좀 응원해 주는 게 정말 그게 연말 정산이죠. 누가 빚을 예. 지고 싶어서 적겠냐. 그렇습니다. 아니 의뢰인도